김홍도가 탄핵을 당한 적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애영쌤입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엄빠가 보는 미술 커닝페이퍼 시리즈는 제목 그대로 미술을 잘 모르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듣고 아이들에게 직접 들려주거나 영상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엄빠가 보는 미술 커닝페이퍼 3편에는 한국화의 1인자 김홍도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도는 궁중 기록화부터 산수 인물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씨름, 무동, 서당 같은 풍속화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화가로 명성을 떨친 그가 어느 날 탄핵을 당한 적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사건에 휩싸이게 되었던 걸까요? 김홍도는 스승 강세왕 아래서 어릴 적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줍니다. 자연스레 이른 나이에 도화서에 들어가게 되고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당대 화원의 최고 영광의 자리 어진화사에까지 임명됩니다. 그는 영조와 당시 왕세손이던 정조를 그리게 되는데 정조는 왕세손 시절에 자신을 그렸던 김홍도를 잊지 않고 즉위 후 살뜰히 아끼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담은 금강산 화첩, 백성들의 삶을 관찰한 풍속화, 국가 행사를 기록한 평안감사 환영도와 같이 중요한 그림을 그리는 임무를 줍니다. 어진을 비롯한 그의 그림에 흡족했던 정조는 그를 지금의 충청북도 괴산 지역인 영풍 현감 벼슬을 내립니다. 하지만 예술가였던 그는 정치와는 잘 맞지 않았던 탓일까요? 현감이 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연풍 현감 김홍도는 다년간 벼슬에 있으면서 하나도 잘한 행적이 없으며로 시작하는 상소문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의금부에 끌려갈 위기까지 처하지만 정조의 사면으로 다시 화가로 복귀하여 일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중인 출신이었던 김홍도를 견제하기 위한 다른 양반들의 상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홍도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서당은 쓱 훑어보면 평범한 교실의 모습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은 엄하다기보다는 이 학생을 어찌해야 하나 라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훈장님과 책을 등져안고 암기 시험을 보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학생의 다리를 자세히 보면 바지를 묶는 끈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회초리를 맞은 후 옷을 동여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학생들은 킥킥대며 웃고 있는데 맨 위 학생은 작은 소리로 답을 몰래 알려주는 듯하고 아래의 두 명은 자신의 차례가 남았는지 책을 슬쩍 넘겨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학생들은 이미 시험이 끝나 보입니다. 이들은 유교 질서를 잘 보여주는 것처럼 나이 순으로 앉아 있는데요. 장가를 들어 갓을 쓴 학생은 맨 위쪽, 따은 머리의 어린 학생은 가장 아래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 씨름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계절은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부채를 들고 있고 씨름은 단오의 전통 경기이기 때문에 6월의 여름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름하는 사람들 옆에 놓인 신발을 보면 하나는 집신, 하나는 비단신으로
둘은 서로 신분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엿장수와 바짓단을 비교해보면 씨름하는 사람 중 앞쪽 사람은 천민, 뒷사람은 양반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왼쪽 위에는 웅크린 채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신발과 갓을 벗어놓은 것으로 보아 다음 경기가 자기 차례라 긴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홍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니 그의 작품과 관련해 아이들과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술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은 고누놀이, 대장간, 벼타작, 주막처럼 당시 생활상이 잘 드러나는 25첩의 풍속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학교나 음식점, 회사 풍경을 담은 평범한 주제의 그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풍속화는 왕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나 멋진 산수화처럼 작품성을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풍속화는 조선 후기 서민들이 입었던 옷, 음식, 놀이문화, 일하는 모습 등이 세세히 담겨 있어 당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시대가 지나며 더욱 가치가 빛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서당이나 씨름처럼 김홍도의 그림은 자세히 볼수록 더욱 재미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주제를 정해 그림을 그리고 가족끼리 모아 화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10년, 20년 뒤에 열어보면 그땐 그랬지 하고 즐거운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한국화의 1인자 김홍도의 이야기와 그의 작품 속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커닝페이퍼 김홍도 편을 잘 꺼내어 가족들과 미술이 가득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